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백현동 사건,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인의 2006년 선대본부장 역할을 했던 김인섭 씨라는 사람의 로비를 받아서 용도 변경을 4단계 상향 조정해줬다. 그 때문에 그 아파트 시행업자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라는 사람이죠. 3,200억 원의 수익을 모두 가져갔다. 이런 게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근데 김인섭 씨는 그에 대한 대가로 77억 밖에 받은 게 없다. 그러면 무려 3,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아시아디벨로퍼라는 시행업자에 몰아줬는데, 이건 민관 공동개발도 아니고 민간개발입니다. 그렇게 몰아줬는데 그 몰아준 배경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보니까 중앙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5년 1월에 김인섭 씨가 이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이 되거든요. 정진상이 전화가 와서 인섭이 형이 하는 일이니 잘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정진상 씨는 왜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했을까?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동 사업에 관여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민관 공동개발 이런 거를 이재명 정진상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진상 그 당시에 성남시 정책보좌관은 그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이 된 게 2015년 1월이라고 했죠. 근데 바로 2월부터 그 백현동 부지, 이게 과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러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 영입됐는데 바로 2월부터 추진합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약간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김인섭이 아무리 세다고 그랬는들 어떻게 영입되자마자 이렇게 되는가 하는 의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몇 달 안 돼가지고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동 사업에서 손 떼라. 이게 아마 대략 한 2015년 한 중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인섭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옥중편지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제 민관 공동개발이 아니고 완전 민간개발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동규 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일의 신도시나 아니면 그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도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김인섭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이라고 들었다. 국장급도 함부로 못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알고 있다. 김인섭 부탁은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는 것 같았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김인섭 씨가 2015년 4월부터 1년간 빗물 저수조 사건 비리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옥중 편지가 한 10통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때 보면 정진상과 고 전영수 국장, 당시 행정기획국장이었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김인섭 씨,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김인섭 씨를 찾아가서 특별면회를 합니다. 특별면회 잘 아시죠? 제대로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면회를 2번씩이나 합니다. 정진상의 경우에. 그 후에 김인섭 씨가 옥중 편지를 자기 최측근인 김진성 씨라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옥중에 있으니까 아마 옥중 로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 아직 신청도 안 됐는데 이러면서 이 백현동 사업을 챙기는 모습, 환경영향평가가 어쩌고 하면서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정진상 씨가 면회를 온 뒤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사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 여기서 당신도 이재명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 때문에 김인섭이 구속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옥중편지에 이런 글을 김인섭 씨가 남겼을까요? 이건 바로 정진상 실장한테 들었겠죠. 정진상 실장이 우리 시장님이 우리 인섭이 형에 대해서는 이만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걱정 말고 출소 때까지 건강 챙기라고 전했다. 이것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인섭 씨한테 부탁한 걸 정진상 씨가 전한 걸로 보입니다. 옥중편지에. 자, 뭐 이런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 씨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2015년에 특별면회를 정진상 씨가 2번 갔다는 사실로서 이미 거짓말로 판명이 됐다. 왜냐하면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최근 10년간 연락도 안 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5년이면 뭐 최근 1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궁금했던 부분 이런 거죠.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그러니까 정진상이 아니고 김인섭 씨가 빗물저리조 사건 공사 관련해서 구속되기 직전까지 유선전화로 115차례, 그 다음에 성남시 군외전화 등으로 또 얼마 해서 2개를 합쳐서 300차례 정도 통화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이 된 거는 2015년 1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1월부터 전화통화는 백현동 때문인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럼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전화통화 자주 했던 거는 무엇일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백현동 시행업자의 영입이 그 회사에 영입된 이후부터 백현동 로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전화는 백현동이 아닌 다른 거 로비를 하느라고 전화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주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시행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라는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4년 1월 정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로비를 한 거죠. 용도 변경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들이 신청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임직원들을 좀 사주시켜서 성남시에 좀 이런 거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했는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도 이재명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2단계만 좀 상향해줘라. 그래야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땅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할 테니까 해주라 그러는데 그것도 공공성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해줬고 무수한 노력을 했는데 안 해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2015년 1월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이 정바울 대표가 영입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성사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을 했었는데 이 정바울 대표라는 사람이 지난 11일이라고 하네요. 검찰에 출석을 해서 그게 아니고 2014년 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지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계속해서 2015년 1월에야 영입이 됐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진상이 더 잘해주려고 하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풀리는 거죠. 2015년 1월에 공식적으로 정바울 대표가 김인섭 씨를 영입했는데 그 전에 2014년 초부터 10% 지분 조건으로 김인섭 씨가 이 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진상이 계속해서 뭔가 이걸 해주겠다는 뭐 뉘앙스로 얘기는 했는데 김인섭 씨의 로비가 점점 먹혀가면서 여기 보면 더 잘해주려고 하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2015년 1월에 그 김인섭 씨가 이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될 때만 해도 그때는 그냥 뭐 용도 변경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해 9월에 실제 그 용도 변경이 되죠? 근데 용도 변경의 조건이 임대주택 100%입니다. 임대주택 100%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니 라는 거는 아마도 임대주택 100%라는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낮추려고.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용도 변경 4단계도 아마 처음에 4단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점점 정진상이 더 잘해주려고 하니 이렇게 돼서 잘해주려고 하는 그 실체가 딱 보이니까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분 10% 이런 거죠. 지분 10% 이게 사업 초창기부터 구도 합의가 돼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무슨 비밀이 풀리느냐면 왜 2014년 4월부터 김인석과 정진상이 이렇게 많은 통화를 했는가 하는 그 비밀이 풀립니다.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바로 백현동 때문에. 그러니까 백현동에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백현동 로비는 시작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행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검찰 진술로 지금 실체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2014년 초부터 정바울 대표와 김인섭 씨는 지분 10%를 약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미 김인섭 씨는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시작했고 그런데 이 로비가 처음에는 제대로 안 되다가 정진상이 점점점 뭐 잘해주려고 한다 어쩌고 하면서 그 비전이 딱 보이는 시점 이게 2015년 1월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퍼로 들어간 시점이고 그때부터 급진전됐다. 그러면 결국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뭐 외부 전화, 내부 전화 이런 걸 합쳐서 300차례 왜 김인석과 정진상이 전화 통화를 했는가 하는 그 비밀이 풀렸다는 거죠. 결국 2015년 1월 김인섭 씨가 디벨로퍼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백현동 로비는 시작됐다. 그러니까 김인석과 정진상과의 통화는 백현동 로비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바울 대표의 검찰 진술로 확인이 됐다. 이러면 뭐 이제 조금 더 이 백현동 로비의 진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핵심은 백현동 비자금 저수지가 과연 있느냐, 있다면 누구 몫으로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고맙습니다.